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변형 에너지와 처짐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막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가상과 카스틸리아노에 연결은 되지 않지만 변형 에너지로 처짐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처짐을 변형 에너지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제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은 강의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뉴턴의 관점에서는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힘을 주면은 이 물체는 변형을 하게 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우린 이제 일과 에너지 또는 에너지 보존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우리는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게 돼요. 자, 일은 영어로 work라고 하고 보통 대문자 W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 강의에서 일이 뭐라고 했죠? 일은 에너지를 바꾸는 행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물체에다가 일을 해줬다는 건 이 물체에 있는 에너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를 해야 돼요. 그때 만약 그 물체가 구속이 되어 있다면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도 않아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지도 않고, 자, 그럼 구속되어 있는 물체에 일을 해주면 어떤 에너지가 증가하냐? 바로 변형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형 에너지는 말 그대로 변형을 하면 쌓이는 에너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꼭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내가 해준 이 일 있죠. 이 일의 크기와 물체에 쌓인 변형 에너지의 크기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형광펜으로 좀 쳐줄게요. 오늘 배우는 간단한 방법, 그리고 다음에 배울 가상과 카스틸리아노 전부 다 이런 패턴으로 전개가 돼요. 여러분은 이 일을 구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처짐 있죠. 그 처짐이 이 일식에 껴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2분의 1 델타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델타가 이 식에 꼭 껴있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변형 에너지를 따로 구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을 배워서 한 20줄 정도라고 변형 에너지를 알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하냐? 내가 해준 일과 변형 에너지는 그 값이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내가 구해온 1공식 2분의 1 델타는요 20줄과 꼭 똑같아야 돼. 그럼 델타는 40 정도가 되겠구나 라는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는 거 가상일법, 카스틸리아노 모두 이 패턴인데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일 어떻게 구할 거야? 변형 에너지 어떻게 구할 거야에 변화만 조금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법칙, 일은 변형 에너지와 항상 똑같아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변형 에너지는 우리가 다른 말로 내부 일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쓸까요?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외부 일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부르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본격적으로 처짐을 구하는 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일에 대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하는 필기는 제가 지웠다 썼다를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제 혹시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이 슬라이드가 넘어가기 직전에 정지를 해놓고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일을 배웠는데 그때 공식 뭐라고 배웠죠? 보통 힘 곱하기 거리라고 배웁니다. 이런 얘기죠.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물체가 3N의 힘을 받고 2m를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딱 물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N이 해준 일은 뭐냐? 3 곱하기 2 해서 6Nm 혹은 6줄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 거리를 가는 동안 힘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3N으로 2m를 이동한 게 아니라 3N으로 가면서 1m를 이동을 해요. 그 다음 이 1m부터는 3N이 아니라 5N의 힘을 줬다면 이때는 해준 일은요 3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1이 돼야 됩니다. 1m로 3N, 1m로 5N 해서 8이 돼야 돼요. 아까처럼 3 곱하기 2가 하고 싶다면 이 2m를 가는 동안 힘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 물체를 5m 이동하는 동안 힘이 계속 바뀌어요. F가. 처음에는 1N, 그 다음에는 16N, 그 다음에는 13N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죠? 조금 감각이 있다면 이때 여러분은 인테그랄을 쓰셔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랄 F dx 0에서 L까지라고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5m를 가는 동안 힘이 계속 바뀐다면 이 5m를 미소 구간 dx로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 한 조각을 뭐 dx라고 합시다. 매우 미소 구간 dx를 잡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5m를 가는 동안 힘은 바뀔 수 있지만 내가 아주 작은 dx를 자른다면 그 안에서는 힘이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매번 했던 미적분의 생각이에요. dx일 동안은 힘이 일정할 거니까 그 dx 동안 일정한 힘 F를 곱한 다음 그러면 이 dx를 가는 동안 해준 일이 나오겠죠? 이 일을 0에서 L까지 적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5m가 되겠죠, L이. 그러면 최종 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대학생 이후라면은 일은 이제부터 이 공식이 아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조금 더 정확히는 이제 내적 값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심화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 강의를 위해서는 이제부터 일은 이 식입니다. 인테그랄 0에서 L까지 FDX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FD도 좀 커버가 됩니다. 이 FD는 뭐예요? 이 D를 가는 동안 F가 일정했다라는 얘기죠. 이 0에서 L까지 F가 계속 일정하다는 건 얘가 상수함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상수함수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 적분 변수에 있는 x가 그냥 붙여서 fx를 l에서 0까지 해주면 되니까 최종 fl이 나와요. 즉 힘이 일정하다면 그냥 힘 곱하기 그 l 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d식도 얘가 포함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인테그랄 0에서 L까지 fdx를 1이라고 알고 있자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1번은 뭐냐면요. 인테그랄 fdx 0에서 L까지를 구했으니까 결국 1은 뭐가 되는 거냐면 힘과 변이, 거리죠, 변이가 이 그래프의 RM 면적이 되게 됩니다. 이제 넓이라고 할게요. 내가 F와 X, 즉 거리에 대해서 힘 그래프를 막 그려올 수 있다면 2를 구해봐. 1 W를 구해봐 하면은 그냥 아래 면적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분의 어떤 성질이었잖아요. 특징. 자, 이거를 이제 제가 강의 중에 계속해서 쓸 거고 자, 두 번째,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 힘은요. 변형 에너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정하중이라고 가정할 겁니다. 정하중이 뭐냐? 하중이 0에서 P까지 서서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즉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 1에 대한 이야기 했고 힘에 대한 이야기 했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변위 있죠. 변위는 얘는 이제 거리죠. 힘이 이동한 거리입니다. 중요한 거는 힘이 이동했다는 게 중요해요. 3번은 딱 보고서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따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세 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게 있다 하면 총 4개예요. 1과 변형 에너지는 항상 똑같아야 한다. 그리고 1은 힘 변이 그래프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 그때 힘은 정하중으로 무조건 걸 거고 그때 변이는요 힘이 이동한 거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다면 실제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변형 에너지를 통해서 배우는 구조물은 크게 3개예요. 트러스, 보호 프레임. 근데 보호 프레임은 이제 거의 같은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할 거고 처음 설명할 거는 트러스인데 이제 트러스 중에서도 트러스는 보통 삼각형이잖아요. 이 부재 하나를 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아주 긴 봉이 있어요. 이 봉을 이제 여기다 고정을 딱 시켜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봉에다 하중 P를 주게 됩니다. 그럼 길이가 L이었던 봉이 당연히 하중을 받았으니까 늘어나겠죠? 그 늘어난 길이가 델타고 우리는 L, P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 델타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델타 어떻게 구해요? 앞에 재료역학 내용을 기억을 하신다면 델타는요 2A분의 PL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 뉴턴의 관점에서 좀 봤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 델타를 에너지의 관점에서 구할 수는 없었을까? 이걸 볼 겁니다. 자, 에너지 보존 관점에서 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외부 일, 내가 물체에다 일을 해줄 건데 그게 변형 에너지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저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할 거예요. 외부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다 적을 거고요. 내부 일을 어떻게 구할 건지 여기다가 적을 겁니다. 그럼 이제 외부 일을 먼저 해볼게요. 자, 외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외력이 해준 일이에요. 외력은 물체 바깥의 일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P 있죠? 하중 P에 대해서 해준 일을 할 건데 일 어떻게 구할 거냐? 앞에 일은 힘 변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 넓이를 구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하중 P
그러니까 이 원래 봉 있죠. 원래 기존 봉에서 하중피를 딱 줬을 때 이 봉이 계속 서서히 늘어날 거잖아요. 0에서 막 0, 1, 2, 3 이렇게 늘어날 거잖아요. 그 변형된 양과 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근데 하중을 제가 정하중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 fdx를 이용해서 이를 구할 건데 이 f는 무조건 정하중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 힘도 정하중인데 정하중이 뭐냐? 하중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잘 와닿지 않죠? 그냥 이 얘기예요. 변위와 외력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제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래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중 P를 걸면은 외력이 P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0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하중을 걸 거란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여기 끝에 값이 P. 그러니까 하중을 처음부터 P로 딱 거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P까지 서서히 걸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중이 딱 P가 되는 순간 최종 델타가 생기겠죠. 그래서 변이가 델타. 요렇게 일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래야 돼요? 왜 굳이 하중을 0에서 P까지 그냥 이러면 안 되나? P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P를 처음부터 스타트에 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걸리는 하중을 충격 하중이라고 보통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물체가 처음부터 P가 빡 하고 걸리는 거예요, 힘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정하중, 서서히 거는 걸 정하중이라고 하는데 이 둘이 변형 에너지를 구할 때 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처음부터 외력 P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는 충격 하중인 건데 충격 하중으로 걸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정하중 변형 에너지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 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정하중이랑 충격하중이랑 변형 에너지가 다른가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볼 때 뭐 이렇게 밀실이 있고 여기 문에 이제 이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경찰이 있을 때 자물쇠가 없잖아요. 문을 열 방법이 없을 때 이 경찰들이 문을 어떻게 하죠? 저 뒤에까지 가요. 이제 도움 닫기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몸이나 발로 딱 하고 치게 됩니다. 이게 충격 하중이에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하중을 주는 방법이. 정하중은 뭐냐면 문을 그냥 서서히 미는 거예요. 힘을 안 준 상태에서 쭉 하고 미는 건데 딱 봐도 누가 문이 부서지나요? 충격 하중일 때 문이 더 잘 부서져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렇게 충격 하중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정하중으로 줄 때와 충격 하중을 똑같은 크기를 주더라도 변형 에너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충격 하중일 때 변형 에너지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이 부서지는 거예요, 영화에서. 충격 하중이랑 정하중은 변형 에너지 관점에서 아예 다른 하중이고 구분을 좀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푸는 문제에서 딱히 말이 없잖아요. 그거 전부 다 정하중으로 들어간 하중이에요. 그래서 정하중이다. 그냥 0에서 P까지 건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외부 일은 뭐가 되죠? 1은 힘 변이 그래프의 넓이니까요. 1W는요. 자, 그래프 아랫면적 뭐예요? 얘죠. 2분의 1 P 델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P는 우리가 이미 아는 값이고 델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값입니다. 자, 그럼 이 델타 어떻게 구할 거냐? 변형 에너지, 즉 내부 일을 구해서 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변형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 변형 에너지는 내부 일인데 왜 내부 일이라고 부르냐? 왜 물체가 변형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 P가 지금 외력이잖아요. 외력을 물체에 걸 건데 이게 구속이 되어 있어요. 지지, 구속, 뭐 이렇게 정지를 해 있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내력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자유물체도를 잘라서 생각을 하면은 여기 이 작은 부분을 잘랐다고 생각합시다. 요 dx를 제가 잘라서 여기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유물체도 이렇게 잘라왔는데 이 자유물체도가 받는 힘은 뭐가 있죠? 이거는 너무 이제 기본적이긴 한데 요렇게 P를 받고 요렇게 P를 받을 겁니다. 자, 이건 왜요? 자, 요 면을 기준으로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하중 P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 P 있고 얘가 내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얘를 지금 그려온 게 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P가 있는데 내가 잘라온 얘가 정지를 하려면 반대쪽으로 P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P는 내력입니다. 그리고 얘는 외력이고 이 정도 그림은 이제 여러분이 그려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원래 질문이 뭐였어요? 왜 변형 에너지를 내부일이라고 부르냐면 변형이 왜 생겨요? 변형은요 외력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외력이 원인이 되긴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외력 때문에 생긴 내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요 P와 요 P인데 그럼 변형 에너지는 왜 생기는 거냐면 이 내력이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부 1은 이 하중 P가 이동한 거리로 해줬잖아요. 변형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내력이 해준 1을 구할 겁니다. 자, 내력이 해준 1은 어떻게 구해요? 자, 1이잖아요. 1은 힘 변이 그래프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도 힘은 정하중입니다. 왜요? 외력이 0에서 P까지 증가를 한다면 내력 P도 0에서 P까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내력이 P까지 증가할 거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변이는 어디까지 증가를 할까요? 이 변이는요, 입실론 dx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입실론이 뭐죠? 입실론은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부르는 건데, 변형률은 길이 1당 변형량이에요. 이건 지울 겁니다. 자, 길이 1당 변형량이면은 제가 잘라온 자유물체도가 dx잖아요. 그럼 dx당 변형량은 얼마예요? 그럼 입실론 dx가 되겠죠. 길이 1당 이만큼 변형이 3만큼 변형해. 그럼 길이가 dx면은 3dx 변형을 하겠죠. 그래서 입실론 dx까지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속도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럼 봐봐요. 5m/s는 무슨 얘기죠? 1초당 5m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2초일 때는요? 그럼 여기다가 5 곱하기 2에서 10이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길이 1당 변형량이 입실론이라면 dx 변형했을 땐 입실론 dx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하나는요, 내력이 0에서 P까지 증가하는 동안 입실론 dx만큼 변이가 증가하게 돼요. 내부 1은 뭐가 돼요? 1은 그래프 아래 면적 넓이죠? 그럼 여기 면적이 될 거고요. 미소간 dx의 변형 에너지 du라고 합시다. 얘는요, 2분의 1 P 입실론 dx가 됩니다. 그럼 변형 에너지 U는 뭔가요? U는요, 그럼 이거 적분하시면 되죠. 인테그랄 2분의 1 P 입실론 dx인데 2분의 1 P 입실론 dx는 요 하나의 내부 1 변형 에너지예요. 이거를 여기 0에서 시작해가지고 최종 길이 L까지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0에서 L까지. 자, 그럼 이거 뭐가 나오냐? 2A분의 P 제곱 L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좀 재료학화 복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입니다. 시그마가 2 입실론이니까. 근데 시그마가 뭐죠? 시그마는 A분의 P여가지고 2A분의 P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입실론을 2A분의 P에다가 딱 넣고 이거를 인테그랄 0에서 L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이 식이 나옵니다. 자,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말이 길어지게 되네요. 자, 이 흐름을 읽기 전에 잠깐 다시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는 처짐을 구하려고 변형 에너지를 배우는 중인데 핵심은 뭐예요? 1 따로 구해와요. 그 다음 변형 에너지 따로 구해와요. 이 둘이 같다를 이용해서 처짐을 구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1을 어떻게 구하냐? 1은 힘과 변이와 외력의 그래프를 쭉 그려요. 정하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래 면적이 된다. 그래서 2분의 1 P 델타라고 구하시면 되고, 변형 에너지는요, 내부 1인데 내부 1이라는 건 내력이 한 1이에요. 그럼 내력이 한 1 어떻게 구해요? 미소구간 자유물체도를 하나 잘라와서 2분의 1 P 입실론 dx 똑같이 그래프 면적을 구하면 된다. 얘를 적분을 딱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델타 어떻게 구해요? 외부 1과 변형 에너지는 같으니까요. 2분의 1 P 델타는 뭐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2A분의 P 제곱 L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 약분해보면 여러분 델타 뭐 나오냐면 2A분의 PL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예전에 재료역학에 배웠을 때도 델타는 2A분의 PL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에너지 관점에서 외부 1과 내부 1이 같다라고 하니까 똑같이 2A분의 PL이 나온 걸 우리가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처짐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심화된 방법이 가상일과 카스틸리아노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호 프레임에 해당하는 처짐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좀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고정 지지가 돼 있고 보가 있는데 P를 이렇게 딱 줬어요. 자, 그러면 보가 좀 변형이 되겠죠?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를 델타라고 할게요. 자, 똑같이 외부 1과 변형 에너지를 각각 구해서 이 둘이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외력 P가 이렇게 있을 때 얘도 이제 정하주니까 선형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요. 외력은 P까지 가게 될 거고 변이는 델타까지 증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외부 1은 뭐가 되죠? W는요 2분의 1 P
델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2분의 1p 델타 그냥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보가 2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이 점도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이 점도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델타로 떨어지는 점은 이 점 하나거든요. 근데도 그냥 외부 일을 2분의 1p 델타라고 해도 되나? 라는 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게 이거예요. 변위는 무조건 힘이 이동한 거리여야 합니다. 또는 이것도 이제 제가 써드렸어야 되는데 못 써드렸네요. 일의 주체는요 힘입니다. 이 둘이 뭐 이제 그냥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일의 주체는 힘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 힘을 받는 점 있죠. 이 점이 델타로 떨어지는 것도 맞고요. 모든 점이 델타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아니라 처짐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외부 일을 구할 거잖아요. 일은요, 일의 주체는 힘이기 때문에 힘을 받는 그 지점만 우리가 일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p 델타라고 그냥 해주면 된다. 좀 이해가 안 되셨다면 그냥 외부 일 구하고 싶잖아요. 그냥 힘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 나머지 변형은 관계가 전혀 없다. 힘을 받는 그 점,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외부 이렇게 되고 그럼 변형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얘도 똑같이 자유물체도 하나를 자릅니다. 요렇게 잘라서 dx가 갈 거고, 요 자유물체도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 굽힌 모멘트 m이 있고 뭐 전단력도 있겠지만 보에서 변형을 고려할 때는 보통 전단력은 무시를 합니다. 좀 작기 때문에 굽힌 모멘트 m만 좀 표시를 해줍시다. 이렇게 m, 이렇게 m. 그때 내력은 뭐가 되냐면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텐데 그 끝값이 굽힌 모멘트 m까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때 변위는 뭐냐? 굽힌 모멘트가 일으키는 변위는 각도가 되겠죠. 변형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 모멘트는 얼마나 변위 일으켰어? 얼마나 휘게 했어? 라는 거는, 자 보세요. 굽힌 모멘트를 받기 전에는 이 면과 이 면이 0도죠. 그러니까 서로 평행하죠. 근데 굽힌 모멘트를 받았다라는 거는 요 면은 요렇게 휘었고 요 면은 요렇게 휘었으니까 얘와 얘의 각도, 여기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각도도 이제 예전에 배웠는데 d세타입니다. 이 각도가. 그래서 변위는요 d세타만큼 증가를 하게 돼요. 이게 왜 d세타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저도 이제 공률 카파에 대한 강의를 좀 찍어놨고 뭐 강의 여러 개를 이제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걸 한번 보고 얘가 d세타구나 라는 걸 그냥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해준 일은 뭐죠? du는요 2분의 1 md세타가 됩니다. 자, 이거 적분할 건데 그럼 변형 에너지 u는 인테그랄 0에서 l까지 2분의 1 md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적분 문제가 생기죠. 0에서 l은 거리예요. 이 보의 길이가 l입니다. 0에서 l까지 적분을 할 건데 이 d세타는 각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적분해줄 범위와 여기 적분 변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d세타를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주냐? 자, dx분의 d세타는 2i분의 m이기 때문에 d세타는요 2i분의 m dx가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d세타는 2i분의 m d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 일은 요렇게 되고 변형 에너지는 요렇게 된다. 뭐 얘도 이제 바로 여러분이 적분을 하고 싶겠지만 아까 이 충력에서 보면은 얘는 이제 바로 적분이 됐죠. 근데 얘는 여러분이 바로 적분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모멘트 값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 모멘트, 굽힌 모멘트인데 요 점에서 굽힌 모멘트와 요 점에서 굽힌 모멘트가 다르잖아요. 즉 요렇게 x축이라고 뒀을 때 x축이 바뀔 때마다 이제 굽힌 모멘트가 계속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m이 x를 포함하는 식이 됩니다. 그냥 적분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여기서 모멘트를 식으로 표현해 온 다음에 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w와 u가 같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떤 숫자가 등장을 할 거고 그럼 결국에 델타를 딱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강의가 꽤 뭐 이제 편집까지 다 해도 길 걸로 이제 예상이 돼요. 좀 워낙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일단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횡설수설한 구간이 많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일과 변형 에너지는 항상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할 건데 그때마다 이 외부 일과 내부 일을 구해와야 한다. 그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보통 이 세 개가 헷갈릴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해결을 해라. 일을 구할 거면 일단 기본적으로 힘 변이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구하는 거고 이 힘 변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주의해야 될 건 이 힘을 표시를 할 때는 얘가 정하중이라는 걸 좀 주의를 해주고
변이에 대한 거를 할 때는 변이가 힘이 이동한 거리라는 걸 좀 주의를 해줘라. 그 다음 여기 제가 이제 늦게나마 적은 1의 주체는 힘이라는 거는 아까 여기서 봤던 거죠. 이 물체가 모든 지점이 변형을 하는데 외부 1은 그냥 2분의 1 p 델타만 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1을 구하는 건요, 힘이 주체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부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이는 어디든 생기지만 힘은 여기만 있잖아요. 힘이 주체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곳만 2를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실제로 외부 이렇게 구하고 내부 이렇게 구하는구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습을 좀 잘 해주시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됐다면 저 이제 다음 강의에서 가상일법과 카스텔리아노를 설명하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